안녕하세요. 도서 마케터이자 편집자 김민입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높여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비슷한 말 같은데요.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자존감을 키워라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키워질까요? 개인적으로 자존감, 자기애는 천성적으로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의 정도가 차이가 나듯이 자기 애 또한 조금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환경적, 후천적인 영향을 그 후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조금의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존감 높이기 대작전을 위해 길잡이가 되어줄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존감입니다. 미래타임스에서 출판했고요. 저자는 주디스 벨몬트입니다. 주디스 벨몬트는 심리치료사이고 동기부여 연설가, 직장 웰니스 컨설턴트, 정신건강 코치로 일해왔습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불안, 우울, 인간관계, 자존감 등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벨몬트는 다양한 심리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요령을 제시해줍니다.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실용적인 요령을 제시해준다는 겁니다. 자존감,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우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어쩌면 이 정말 실용적인 요령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또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 키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자존감 만들기. 둘째, 실패해도 괜찮아 허락하기. 셋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습관 만들기. 이 3가지를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조건적인 자존감 만들기입니다.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바람직한 자존감이 세워지기도 하고 불행의 근원이 심어지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조건적인 자존감과 무조건적인 자존감입니다. 조건부 자존감은 남보다 우월해야 느낄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무조건적 자존감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우러나오는 자존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평균보다 위에 있거나 남보다 뛰어나거나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야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최고 1등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자존감은 내가 뛰어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나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성공을 거둔다면 조건부 자존감은 옆에 있을 테지만 내가 부족할 때는 나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자존감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나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나 정도면 매력 있잖아. 나만의 매력이 있는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요. 2번째, 마이클 조던, 윌트 디즈니, 오프라 윈프리, 토머스 에디슨, 에이브러햄 링컨, 베이브 루스, 비틀즈, 리처드 브랜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유명인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일궈냈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923년 베이브 루스는 그 시즌에 홈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 기록도 세웠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농구팀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 리포터로 일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라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창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2살에 미주리 신문사에서 내쫓겨났습니다. 비틀즈는 1962년 데카 레코드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연속해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가족이 경영하던 농장을 잃고 대회에서 2등병으로 강등되었으며 매장 직원으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까지 여러 번 쓴맛을 맛봤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버진 레코드와 버진 항공을 창립한 억만장자입니다. 하지만 버진 콜라, 버진 자동차, 버진 디지털에서 수십억 원, 아니 수천억 원을 까먹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회사에서 2번 잘렸고 전구를 만들기까지 1000번에 달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왜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앞에서 설명한 성공한 사람들 모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시도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북튜브를 시작한 지 3주 됐습니다. 구독자 수는 24명이고요. 좋아요도 그렇게 많은 클릭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북튜버는 구독자가 10,000명, 아니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전 단지 24명? 저는 실패한 걸까요? 어쩌면 구독자 수 높이기 기준에는 실패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북튜브를 하면서 1년, 2년, 몇 년간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이란 것도 해보고요. 영상 편집을 해봅니다. 다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입니다. 인생에서 헛된 경험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이 다 내 재산이 됩니다. 재산이기에 실패는 없고 성공을 향한 과정인 겁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어떤 일이든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문제는 마치 유행병이라도 피하듯이 실패를 피하다 보니 그 실패를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말합니다. 실패란 좀 더 똑똑하게 다시 시작할 기회일 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조금 내가 허술하고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실패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세요. 셋째, 변화를 가져오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4년, 거의 5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수영을 갑니다. 6시에 일어나서 7시에서 8시까지 수영을 하고 8시 반 출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꾸준한 취미이자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 문을 닫아서 아침에 골프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어떡해, 너무 피곤해, 못해, 난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운동을 하고 나오면 몸이 개운해지고요. 엔돌핀이 솟고 활기 넘치게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성취감, 뿌듯함이 생깁니다. 작은 나만의 약속을 하면서 습관이 생기고 난 할 수 있다. 오늘도 내가 해냈구나 라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루하루 삶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떤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봅시다. 작은 목표가 가져오는 변화는 인생을 통제할 힘을 만들어줍니다. 앤서니 로빈스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는 것은 가끔 하는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후회 없이 정성껏 살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갖기. 헨리 포드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결국은 생각대로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긍정적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만의 매력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자존감 만들기. 두 번째, 실패해도 괜찮다고 허락하기. 세 번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습관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갖기. 저는 이 책에서 이 세 가지가 자존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더 다양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존감.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하신 분들이나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